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현황 뉴스 관련하여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 북한 요지경입니다. 북한에서 5년 전에 파괴한 감시초소 시설을 지금 복원 중이라는 네.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2018년 9.19 남북 군사 합의로 인해서 파괴를 했던 것인데 네, 이게 지금 다시 복원 중이라는 사진이 좀 찍혔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GP라는 게 뭐냐? GP는 영어로 가드 포스트라고 해요. 휴전선이 있죠. 네. 휴전선이 있으면 남북 이제 2km씩 떨어져서 거기가 디밀리터리 존, 비무장지대입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서부터 5km에서 15km 남쪽에 민간인 통제선이 있고 북쪽은 또 DMZ 북쪽으로 한 5km에서 15km 바깥에 통제선이 있는 건데 이 GP는 비무장지대 안쪽에 설립된 초소예요. 그럼 이게 왜 생겼느냐? 비무장지대는 원칙적으로 무장을 하면 안 되니까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형상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혹은 기타 이유로 인해서 이 2km 안쪽으로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데가 있어요. 남북이 마찬가지죠. 그런데 북쪽이 비무장지대 안쪽으로 뭔가 들어오면 우리도 맞대응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비무장지대는 이 폭 4km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만 실제로 이게 남북 간의 그 거리가 1k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가까운 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GP는 그 비무장지대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이제 수색대라고 했어요. 기타 여러 활동을 하는 건데 여기는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무장한 사람들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군인들은 군인 신분이 아니고 민사행정경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각 GP는 일종의 독립된 요새로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상주하던 시설이에요. 이거를 이제 2018년 9월 19일 군사 합의를 하죠.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화하자. 그래서 GP를 다 철수하고 파괴하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그 평화라는 말이 참 많이 쓰였어요. 무슨 전쟁을 이제 끝내자, 전쟁을 종식시키자 등등. 네, 어느 대통령 때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2018년입니다. 네, 2018년 9월이죠. 그래서 그때 아무튼 실제로 이제 우리 측 감독관도 가서 북한 측 GP 없애는 것도 보고 폭파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에피소드가 있어요. 남쪽은 그래도 시설이 여러 가지가 다 괜찮았는데 북쪽은 상하수도 시설도 없고 수십 년 동안 용변 본 거를 그냥 땅에 파묻은 거예요. 그래서 그 GP를 폭파했을 때 인분이? 그렇죠. 이제 수십 년 된 그래서 마치 뭐라 형언할 수 없는 그 악취가 일대에 진동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끔찍하네요. 기껏 없애놨는데 지금 요즘 들어서 다시 시설을 복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진상으로 확인된 거는 일단 나무로 짓고 있고 겉에 페인트를 또 칠하고 있다는 게 이제 사진이 찍혔는데요. 왜 다시 만드는 걸까요? 글쎄요, 북한은 늘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죠. 9.19 그 합의를 대한민국이 먼저 깼다. 남측이 먼저 깼기 때문에 자기들은 대응 방안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인데 9.19 군사 합의를 북한은 수시로 위반을 해왔습니다. 이 9.19 합의를 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2018년 4월 23일 북한의 핵실험소 그 폐기에 따라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도 중단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9.19 합의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의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보고는 이런저런 걸로 합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세운다라는 식인데 이건 늘 북한이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놀랍지도 특별히 않고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노동당 규약이 있어요. 근데 노동당 규약에 보면 아직도 폭력으로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이 자기들의 목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장 평화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감시초소 시설을 다시 복원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였으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이 군사 합의를 지킬 의무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미 2023년 1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은 중지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북한이 이른바 군사합의사항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라는 것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데 북으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쪽이 먼저 이 협의를 위반했다라고 선전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함으로써 남남 갈등,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일부 극소수 친북 인사들에게 도덕적 힘을 실어준다고 할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저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이 뉴스에서도 윤 대통령님께서 언급을 좀 하셨습니다.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다. 그래서 빈틈없이 북한을 감시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련 공산당이 출몰한 이래 전 세계 공산당들의 행태를 보면 자기들이 힘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항상 폭력을 쓰고, 자기들이 힘에 의해서 현저히 밀린다고 생각할 때만 평화 공세를 해왔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공산당 역사에서 거의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11월 23일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전면 폐기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거기서 꼭 단서를 달잖아요. 이미 1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이 중지됐다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부수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여태까지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대한민국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폐기를 한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감시초소가 완전히 복원되면 어떤 위험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가장 가까운 곳에 북한 병력이 상주하게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 이 9.19 합의 이전에는 늘 있었던 일이니까 좀 더 우리가 경계를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겉보기에는 조금 더 적대적으로 남북이 대치하게 된 상황이라는 건 맞죠. 약간 관점을 틀어보자면 뭐 그래도 2018년부터 뭐 지금이 2023년이니까 한 5년 정도는 감시초소가 파괴되고 없었던 것인데 5년 정도 이 감시초소가 없었던 것이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에 의한 적대 행위는 모습을 달리할 뿐이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남북 간의 전쟁을 이제는 종식시키자, 이제는 그만두자, 평화의 시대를 열자 했던 것이 결국 허무맹랑한 소리였군요. 어떻게 보면 남북 대결은 체제와 남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걸고 벌이는 총체적 권력 투쟁입니다. 이건 이제 조갑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들에게는 결국은 한쪽이 무너져야만 완벽한 통일이 될 수 있다는 말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 정치학자들, 현실주의론자들에 따르면 그 길 밖에는 완벽한 통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이전에 김길성 기자님께서도 그러셨고 이동복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민주주의 체제인데 나라가 갈라져 있는 거라면 오스트리아랑 어디였죠? 오스트리아랑 독일, 뭐 네. 미국과 캐나다 경우인데, 처럼 이렇게 각각의 나라로 독립된 나라로 지낼 수 있겠으나 남북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연방제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연방제라는 것은 체제가 같은 나라끼리 할 수 있는 것이지 체제가 다른데 연방을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총체적 권력 투쟁이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무슨 뜻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냐면, 남북이 통일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대한민국식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식 체제로 한반도 전역을 통일하는 것이냐, 이 둘밖에는 선택지가 없다라는 것이고, 제 경우에는 남체제냐 북체제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 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선택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문제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뭐 최대한 단순화시키면은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대한민국도 군사 대비 태세를 더더욱 확고하게 유지해야 할 것이고, 역시나 이 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전쟁에 대한 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네,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죠. 안심할 네. 수 없겠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 GP를 다시 설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한이 정말 아파하는 게 하나 있어요. 2018년 5월 1일부터 문재인, 김정은이 만났죠. 그 이후에 상호 비방 금지에 따라서 대북 확성기를 철수했습니다. 왜? 스피커 커다란 거 여러 개 연결해 놓은 그런 시설, 그 다음에 전광판 등등을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상호 철수, 북한도 이제 대남 확성기를 철수를 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쪽에 일방적으로 좀 불리한 겁니다. 왜냐면은 대한민국 스피커가 성능이 훨씬 좋아요. 그래서 북한 스피커는 자기들의 메시지를 남쪽으로 전달하는 용도라기보다는 지금 말한 GP나 그 뒤에 제너럴 아웃포스트 GOP에 있는 북한군들이 대북 방송, 우리가 하는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대남 방송을 트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커나 전광판 성능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확성기를 다시 설치해서 방송을 한다고 한다면 북한이 아마 가장 아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젊은 병사들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쏘는 대북 방송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잠깐 옆길로 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대북 방송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 분이 말씀하셨더라, 누가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 최전방에 있는 북한 군인들이 듣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했을 때, 그 군인들이 제대를 하고 다시 본인들의 고향에 가서 그 방송을 잊지 못하고 다시 본다든지 구해서 본다든지 친구들에게 전파한다든지 분명히 어떤 영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 방송이 끊긴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탈북민이 그런 얘기를 네, 맞습니다.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제 대북 방송이 북한 병사들에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느냐? 우리는 뭐 걸그룹 또 한류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도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일기예보. 대한민국 쪽 일기예보가 훨씬 적중률이 높으니까 북한 병사들이 한국 일기예보를 듣고 자기들 일과를 생활을, 짜는 거예요. 네. 직접적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들어보지 못하는 정보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북한 방송은 생방송이 없어요. 왜냐? 철저히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변수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생방송인 것처럼 방송하는 경우도 사실은 뭐 30분 시차를 두고 방송한다든가 거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방송 얘기는 아니지만 자, 한국에서 누군가 소설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열심히 글을 쓰겠죠. 그죠? 그냥 자기 생각, 자기가 떠오르는 대로 열심히 혼자서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소설 같은 경우에 창작 계획서라는 걸 내고 일단 그 전에 뽑혀 올라가서 이제 작가 동맹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창작 계획서라는 걸 내고 그게 검열해서 통과가 되면 어디 집필 초대소 같은 데 가서 이제 쓸 수 있는데 매번 그러니까 소설을 단번에 검열을 받는 게 아니라 장편 소설이라 그러면은 한 챕터 한 챕터를 쓸 때마다 그때마다 윗선의 검열을 받아서 통과가 돼야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통과가 안 되고 얘가 사상이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이제 숙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이럴진데 방송은 북한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매체거든요. 그럼요. 그럼 그 안에 몇 번의 검열과 감시 체제가 작동하고 있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방송은 그런 감시 체제 하에서는 들을 수 없는 정보들, 특히 북한 내부 정보들이 뉴스로 나가게 되면 병사들이 동요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북한에서 감시초소 시설을 복원하고 있는 걸 들키셨으니 뭐 대한민국도 이제 좀
대북 방송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액션을 취해도 할 말이 없지 않나 싶은데요. 또 이제 뭔가 자기들만의 논리를 개발해서 트집을 잡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상당히 그 북한에 대해서는 일관적인 태도를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GP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 뭔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대화 시도를 해보려는 하나의 몸짓일 수도 있는데, 저는 어쨌거나 북한에 대해서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일관성, 대북 일관성을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좀 단호한 태도로 끌려다니지 말고 단호한 태도로 대하면 어떨까 싶네요. 네,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전쟁하자는 거냐, 평화냐 전쟁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하시듯이 평화냐 전쟁이냐 이건 잘못된 비교고요. 평화냐 굴종이냐. 우리가 그래 항복할게, 북한 밑으로 들어갈게,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죠. 그럼 이게 진정한 평화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